됐죠? 자, 그 다음에 성립요건은 뭐 그렇고요. 그 밑에 있는 판례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해 주시되 24페이지의 네 번째 줄에 나오는 양괄호 4번 판례는 굳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암기하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5번 판례도 최근에 이기는 해도 1992년 정도면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 나온다 해도 우리가 문제집 풀이할 때 그때 한번 확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4번입니다. 관습법은 언제 성립할까 시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입증 책임, 이거 시험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성문법을 다른 말로 재정법이라고 하는데 재정법과 관습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루성, 보충성을 갖는다. 열등하다, 보충성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 사건 자체는 가정의례 준칙이 있었던 당시의 사건입니다. 혹시 좀 나이가 그 당시에 사시지 않았을 만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허례허식 방지를 위해 가정의례 준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례식 같은 것을 체결했을 때 그래도 하객에 대해서 접대를 어떤 식으로 해라. 너무 허례허식하지 말고 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이제 폐지가 됐지만 됐죠? 어찌됐건 가정의례 준칙도 성문, 글자로 되어 있었겠죠? 성문법이고 그와 반대되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해도 성문법인 가정의례 준칙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판례입니다. 아셨죠? 어찌됐건 가정의례 준칙은 폐지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법에 대해서, 즉 성문법인 재정법에 대해서 관습법은 보충적, 여루적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관습법 이야기고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이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아까 설명드렸었습니다. 퀴즈 드렸었습니다. 조리도 법원인가? 그렇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조리라고 하는 표현들을 혹시 여러분들은 써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한다. 맞을 조자에 이칠이자 써가지고 이치에 맞게.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그렇다면 이 조리로서의 이치는 뭘까요? 상식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참고로 나오는 개념입니다. 민법에서 상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조리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사회통념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관념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거래통념이라고 하거나 거래관념이라고 하거나 다 같은 표현으로서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신의칙 이것도 상식의 한 분파입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법원이 법을 싹 뒤져봤더니 성문법도 없고 관습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재판을 안 해줘도 되는가? 여기서 유명한 법원이 나옵니다. 법원은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 만약에 재판을 거부하면 둘이 싸우라는 소리다.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아셨죠? 따라서 조리에 의해서라도 판결은 내어줘야 함. 그러다 보니까 상식도 법이니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법이다. 일단 민법에 그렇게 써있다. 이게 우리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 그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하단에 민법의 기본 원리, 아까 말씀드렸었던 사적자치, 소유권 절대 보호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이게 우선인가, 공공복리가 우선인가의 논의입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4절 민법의 적용 범위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실과 법의 해석 적용 결과 탄생한 권리 내지 의무란 의미가 무엇이고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도출시킬 수 있는 법률관계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배웁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